자, 그러면 먼저 뉴스부터 한번 좀 가볼까요? 네.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하면 화약. 화약하면 한국. 그래서 한화에서 한 거죠. 조건놀이를.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근데 그 음악이랑 조유화가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랬나요? 그 타이밍 맞추는 것도 확실히 좀. 가셨었어요? 아니요, 저는 TV로 봤습니다. 아, TV로 보셨고. 그러니까 작년에 왔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네. 그 하여튼 100만 명 가까이 아마 모인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도 큰 사고 없이 잘 그러니까요. 마무리가 돼서 근데 요즘에 정말 날씨가 좋아가지고 예. 그 외출하실 꼭 외출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얼마 전에 그 제가 인터넷에서 본 유머였는데 예. 그 당군 할아버지가 왜 이 좁은 땅덩어리에 사기 부동산을 당해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냐 네. 이런 한탄이 있었는데 요새 같은 날 잠깐 들르셨다고. 아, 날 좋을 때 들리셨다. 네, 여름 겨울에 오신 게 아니고 아. 이 좀 가을에 오셔가지고 진짜 1년에 아마 이렇게 좋은 날씨는 정말 며칠 안 됐죠. 정말 며칠 안 돼. 한 달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유, 한 달이다 뭡니까? 그죠? 예. 자, 여튼 그러면 뉴스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예, 뉴욕 증시 마감도 이렇게 따뜻했습니다. 다우존스가 0.8% 올랐고요. 나스닥은 1.2% 올랐고 네. S&P 500도 0.9% 올랐습니다. 요즘에 뭐 강보합, 뭐 약보합 뭐 그러다가 뭐 1% 넘게 오른 거는 좀 그래도 오랜만에 1% 넘게 오르지 않았나 싶은데 이번 고용이 잘 나왔습니다. 네. 영업 고용 지수가 전월보다 고용이 25만 4천 명이 늘어났다라고 발표를. 25만 명이요. 예.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가 14만 7천 명이었어요. 근데 25만 명이 나온 겁니다. 11만 명이나 더 나왔어요. 예. 실업률도 4.1% 정도를 기록하면서 그 뭐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낮춰야 되는 상황, 금리는 낮췄는데 이미 네. 고용은 굉장히 뜨거운 음. 그런 상황이라 뭐 더 좋을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금리는 내려가고 경기는 좋고.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은 있지만 이날 숫자 자체는 워낙 좋게 나왔기 때문에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 근데 금리는 내려줄 거다라는 시그널이 지금 시장에 전해지면서 좀 주가가 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온기를 좀 이어받아서 좀 잘 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좀 해보는데요. 네. 사실 이제 첫 번째 뉴스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온기가 돈다. 네. 그러면 코스피의 온기가 돌 때 우리는 그럼 정말 그 딱 믿고 살만한 주식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믿고 의지할 만한 산업은 어디가 있을까? 네. 라고 했을 때 그게 좀 잘 안 보이는 게 좀 안타까운 점이기는 원래 해요. 예전에 이제 반도체가 좀 해줬었는데. 반도체 2차 전지. 예. 그러니까 거의 뭐 그냥 믿고 가는 종목이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코스닥이 전 세계 증시 중에 가장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는 코스닥을 대표하는 업종은 이제 바이오하고 2차 전지인데 네. 2차 전지 쪽이 조금 좀 캐즘을 겪으면서 바이오는 근데 원래 그때 좀 들쑥날쑥하는 게 좀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전체 지수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 그럼 만약에 진짜 외국인 보고 우리나라 왜 이렇게 안 사냐라고 얘기할 때 그럼 뭘 사면 되겠니?라고 외국인이 물어보면 이제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첨단 산업의 어떤 보조금 규모를 보니까 첫 번째 뉴스입니다. 네. 그 반도체 2차 전지는 국가 차원의 지원 강화와 관련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미국이나 중국, 일본이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있을 때 한국의 직접 보조금은 0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직접 보조금의 개념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겁니까? 뭐 예를 들면은 전기요금은 안 올리는 것도 네. 보조금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국책금융기관을 통해서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것도 그것도 보조금이죠. 네. 예, 이런 것들이 다 보조금인데 사실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뭐 이런 것들도 자기들에 대한 어떤 보조 수단이 될 수도 네. 있고 뭐 인텔에다가 85억 달러 보조금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보조금입니다. 이게 같이 보시면은 우리나라 그 국가산업별 대표 기업 자국 보조금 규모 및 매출액 대비 보조금 비율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경제인 협회에서 네. 발표를 한 겁니다. 2023년 기준이고요. 이게 지금 미국 기업이죠. 미국의 인텔에다가 이게 85억 달러 투자한 거 자국 기업에다 준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라피더스를 설립을 해가지고 63억 달러를 투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여긴 직간접 보조금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 기업인 SMIC 여기가 그 파운드리 하는 데입니다. 네네. 파운드리 하는 데인데 여기가 뭐 화웨이 메이트 프로의 7나노 반도체를 만들었다. 네. 뭐 요 그 회사가 지금 SMIC인데 여기도 이제 보조금을 2억 7천만 달러 정도를 받았고요. 근데 이게 삼성전자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금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보조금을 왜 안 주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요인이 있긴 있어요. 네. 하나는 우리나라는 이른바 이제 대기업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국민 정서가 되게 안 좋습니다. 네.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예전에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던 시절이 있습니다. 네. WTO에 위배된다 그래가지고 보조금을 주면은 WTO에 제소를 당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보조금을 대놓고 주는 게 좀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지금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은 그런 게 어딨냐 지금 뭐 WTO는 뭐 이사도 없는데 네. 그거는 이제 끝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놓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청년 취업 관련한 것들에 좀 스터디 취재를 좀 하다가 뭐 그런 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가고 싶은 기업은 어디인가 그랬더니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뻔한 얘기로 들리실 수도 있어요. 네. 대기업. 뭐 그래가지고 이제 KDI가 관련한 보고서를 냈는데 제목이 우리나라에는 대기업이 더 필요하다. 이런 보고서를 냈었어요. 네네. 근데 이 보고서가 의미한 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 필요한 건 어쩌면은 그 대기업일 네.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중소기업에 좀 쏠려 있다. 근데 그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거를 반대하는 건 되게 어려운 그렇죠. 네.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소기업을 왜 지원하는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복지 정책이 아니라 산업 정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을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고 이런 쪽에 지원을 강화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낮은 임금이나 낮은 생산성에 있는 그런 중소기업들이 연명하기 위해 지원금을 주는 거는 원래 좀 배제돼야 되는 그런 정책입니다. 네네. 근데 한국은 정서적으로 이렇게 대기업은 지원하면 안 되고 중소기업은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네. 이게 좀 이런 사실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디스플레이 기업을 이렇게 대놓고 지원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뭐 CATL 같은 경우는 뭐 8억 1천만 달러, 뭐 도요타를 중심으로 해서 한 8억 5천만 달러. 근데 미국은 2차전지에 대한 지원은 별로 없습니다. 본인들 기업이 아니니까. 네, 자기 기업이 아니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0인데 네. 근데 여기는 또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 세액공제 관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세액공제는 돈을 벌면 거기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에서 이제 깎아주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익이 별로 안 납니다. 그쵸. 그럼 원래 세금을 별로 안 냅니다. 네. 아. 그러다 보니까 세액공제로 인한 혜택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AMPC나 이런 거는 생산에다가 보조금을 줍니다. 어느 정도를 생산하게 되면 거기에다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우리나라는 대부분 세액공제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좀 보조금이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경협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러다 디스플레이 꼴라면 어떡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LCD가 이제 뭐 얼마 전에 그 LG의 광저우 공장을 네. 매각을 하면서 이제 사실상 우리나라는 LCD 사업에서 이제 완전히 물러나게 됐는데 네. 이게 뭐 이제 뭐 다른 분야로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채팅창 안 보고 있는데 좀 분위기 안 좋죠? 아니요. 분위기. 예. 예, 제가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한쪽으로 크게 쏠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양쪽에서 욕먹고 나쁘지 있다는- 않아요. 예. 이게 양쪽에서 욕먹을 수 있는 그건 괜찮은 얘기거든요. 거예요. 예. 예. 예, 그게 좀 걱정스러워서 드렸던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게 진짜 이 상황이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고정관념을 좀 깨긴 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지금 리포트 나오는 얘기 중에 그 지금 반도체 쪽에서는 그럼 뭘 의지할 것인가라 그러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SK 하이닉스의 HBM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진짜 저도 이게 이렇게까지 될지 잘 모르겠는데 메모리 부문에서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을 추월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뭐 반도체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하이닉스지만 네. 격차가 많이 나는 네. 1등, 2등 사이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뭐 매출액까진 몰라도 영업이익단에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따라잡을 수 있다. 설사 3분기에 따라잡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4분기 합산으로는 영업이익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추산이 증권사들 컨센서스 계산해 보면 그렇게 나와요. 아, 네. 그러니까 저도 이 얘기 한두 달 전에 이 얘기 듣고서 아유 설마. 아무리 그래도 점유율 차이가 그렇게 큰데 그거를 어떻게 하이닉스가 이렇게 삼성전자 메모리를 따라잡냐? 네. 이건 안 될 거다라고 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점점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오고 증권사 컨센서스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지표들도 나올 수 있어요. 근소하게나마 영업이익을 연간으로 따졌을 때 삼성전자를 앞설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한 거의 10년 이상 쌓아왔던 그런 문제가 그때 그 하나 HBM 하나 만들었냐 못 만들었냐 때문에 역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서 네. 좀 야 이게 지금 점유율 격차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점유율 격차가 무려 거의 13%포인트가 났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게 8%포인트까지 줄어들었어요. 양으로도 그렇게 차이가 줄었고. 예. 근데 또 HBM, 네. D램 시장 기준으로. D램 기준으로요. 예, 예. 네. 근데 HBM은 뭐 그냥 아예 못 들어가고 있는 네네.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우리나라들의 어떤 대표 산업군을 좀 바라보는 시각이나 산업 정책을 하는 것도 그게 정답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쉽게 풀어가는 방법들도 좀 이게 풀어가는 그런 논의 과정들도 많이 필요할 건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시장에서는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같더라라는 소식까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결국 지금 보조금의 그러니까 지원 혹은 뭐 얼마나 나라에서 좀 밀어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5년 후, 10년 후에는 아주 판세가 달라질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그래 그럼 뭐 딴 나라들도 다 하니까 우리도 막 대기업 밀어주자 이렇게 하면 또 국민 정서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그렇죠. 같고. 예. 그러니까 나중에 뭔가 그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 때 그 결과를 같이 만약에 나라에서 도와줬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좀 공유할 수 있는 뭔가를 좀 마련해 놓으면 그 밀어주는 거에 대한 명분이 좀 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거기서 사실 저는 그 밸류업 같은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은 뭐 세금은 많이 내야 되는 네. 거고 네. 거기에 이제 자본시장에 이제 많은 국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기업의 주가가 오른다거나 아니면 배당을 많이 한다거나 하면은 기업이라는 거는 일종의 도구잖아요. 펑션. 네. 얘가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럼 얘를 어떻게 나눌 거냐? 그게 이제 주식의 어떤 캐피탈 게인으로 나눌 수도 있고 네. 배당을 많이 해서 나눌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잘 되면 누가 잘 되는 거냐라 그랬을 때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자본시장이 잘만 굴러가면은 굉장히 그 기업의 성장의 과실을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반도체나 뭐 2차 전지 등 첨단 산업에 대한 나라의 지원 이게 이제 굉장히 다른 나라들과 차이가 좀 난다. 뭐 이런 이제 뉴스 첫 번째로 전해드렸고요. 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고려아연 관련한 공개 매수 전쟁이 1차적으로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왜 이게 1차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원래 MBK의 공개 매수 마감일이 10월 6일이었습니다. 네. 10월 6일이 일요일이라 네. 10월 4일이 첫 번째 기로가 되는 날이었어요. 네. 왜냐면은 이제 그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딱 그 타이밍을 노린 거죠. 그래서 고려아연 쪽에서도 83만 원으로 올렸고 이게 75만 원을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의 게임이었는데 네. 75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MBK한테는 주식을 안 팔 거니까 네. 그러면은 공개 매수가 실패하게 되는 거고 75만 원 밑으로 있으면은 이제 그 MBK에다가 그 주식을 팔 거니까 네. MBK가 이기게 되는 건데 그래갖고 이제 그 금요일날 종가를 같이 보시면은 77만 6천 원으로 75만 원이 뚫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MBK 입장에서 공개 매수를 실패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이걸 가격을 올렸는데 정말 묘하게 고려아연이 자사주의 공개 매수를 하는 가격이 83만 원인데 네.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기고 싶다 네. 그러면 최소한 84만 원이라도 제시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83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죠? 같은 가격입니다. 같은 가격. 그러니까 MBK 쪽하고 고려아연 쪽하고 가격이 똑같습니다. 그럼 예. 이제 팔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 어떤 선택 기준을 갖고 MBK에 파느냐
아니면 고려아연 자사주로 파느냐 이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 네네. 영역이 됐는데 여기서 그 구조적으로 보면 조금 더 유리한 거는 MBK 쪽이 조금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마감일이 14일이고 네.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쪽은 좌사주 공개 매수 마감일이 23일입니다. 네. 가격은 똑같아요. 네. 예. 근데 14일 날 손털레 23일 날 손털레 뭐 요렇게 돼 있어서 얘기가 나오는 게 그 다시 한번 그 날짜를 한번 정해 보면은 11일을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1일이요? 11일에 최윤범 회장 쪽에서 공개 매수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 아, 네. 그러니까 왜 11일이냐면은 11일이 넘어가게 되면은 공개 매수 마감일이 더 뒤로 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23일인데 11일 이후에 공개 매수 가격을 조정하게 되면 그 뒤로 미뤄지기 때문에 그 안에 결정을 하려 그러면은 11일에 공개 매수 가격을 한 번 더 올리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른바 전의 전쟁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그 자본시장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좀 제가 좀 요새 좀 얘기가 들 나오고 있는 부분 중에 산업적인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요새는 거의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도대체 고려아연이 뭘 일을 하는 회사고 네. 그 회사가 지금 이 전의 전쟁이 이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상대적으로 좀 덜 하고 있긴 네. 합니다. 근데 거기서 지금 이제 고려아연 노조 쪽에서는 야 지금 니네 이거 이러다가 고려아연의 황산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되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만들기 힘들어질 거다. 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게 있고 또 이제 그 고려아연의 그 고위 인력들, 기술 책임자, 뭐 이재준 고려 CTO라든지 이런 사람들 지금 뭐 이번에 저기 뭐 MBK로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 기술 인력들은 이제 물러나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뭐 수많은 돈들이 들어가는 게 고려아연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좋죠.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여기서 어쩌면 이제 고려아연이라는 기업을 본다면 사실은 좀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재무적인 그런 조정을 해 가야 되는 그 돈을 지금 이제 그 전의 전쟁에 다 아하. 쓰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 전의 전쟁이 끝나고서 누군가가 승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고려아연이라는 기업 여기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 아니면 그 지역 사회에 함께 살아가는 지역 경제 아니면 우리나라 국가 경제를 보더라도 이 전쟁의 끝이 누구에게 이로울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이제 상처뿐인 승리라 그럴까 네. 이렇게 남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려아연이라는 회사에 이제 사모펀드 MBK가 이게 들어와서 네. 그 지분을 가져갔을 때 이게 진짜 그럼 고려아연의 미래 가능성에 대해서는 뭘로 볼 수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 고려아연의 경영진들이 그대로 남아있는다고 했을 때도 야 그렇게 돈 많이 쓰고 나면은 앞으로의 투자는 어떻게 하지? 네. 라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 건과 관련해서 이게 한간에 막 논란이 좀 되는 것들이 있던데 그러면 만약에 이제 최윤범 회장의 그 공개 매수로 끝나고 그러고 나서 어쨌든 이제 최윤범 회장은 돈을 썼고 네. 예. MBK랑 영풍은 돈을 안 썼으니 그 돈 갖고 다시 공격하면 어떻게 돼요? 라는 걸로 막 사람들끼리 아. 왈가왈부가 많더라고요. 요거 넘어가고 나서 2라운드로 네. 그럴 근데 수도 있겠네. 뭐 잘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MBK가 갑자기 뭐 그럼 나 안 할래요 뭐 그러다가 다시 할래요 뭐 이렇게까지 하진 않을 수 있겠지만 네. 어쨌든 이제 고려아연이라는 회사에서는 돈을 많이 쓴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좀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좀 약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경영권 분쟁을 한번 겪고 났을 때 그 기업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구체적인 경쟁력을 유지를 하는 게 좀 좀 약해질 수 있다.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결과는 비슷할 수 있겠네요. 비슷하다? 오히려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려아연 인수전은 다시 이제 83만 원으로 양쪽이 모두 예. 공개 매수 가격을 높인 상태고요. 세 번째 뉴스도 볼까요? 세 번째 뉴스는 현대차 관련한 뉴스인데요. 현대차가 올해 그 싱가포르 차량 판매량이 1년 만에 2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2배라고 해봐야 그렇게 차가 많이 팔리는 동네는 그냥 생각해봐도 아닐 것 같잖아요. 싱가포르. 네. 그러니까 작년에 756대를 팔았는데
이번에 상반기에 현지에 등록된 신차가 1,557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반기 기준으로는 3배 정도가 늘었고 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2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네. 여기에 그 현대차 글로벌 혁신센터를 만들었던 부분들이 좀 영향을 좀 준 것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한번 공장 밖에만 보실래요? 이게 글로벌 그 혁신센터인데 이게 공장이라고 하지만 그 라인으로 돼 있는 그런 공장은 아니고 네. 안에서 이렇게 막 로봇으로 만드는 공장 있잖아요. 아. 뭐 그런 공장으로 돼 있고 주문 생산형이라 거기 방문하게 되면은 나 이거 만들어 주세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올려주면은 저 위에 트랙 있잖아요. 네. 그 위에 트랙에서 한번 또 시승도 하고 그러면서 구매할 수 있는 그 이 뭐라 그래야 돼요? 사이트라 그래야 되나? 네. 이게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현지인들한테 시승 등 다양한 마케팅 프로그램을 제공한 결과로 판매량이 많이 늘었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싱가포르는 되게 특이한 나라인데 그 매달 2번 경매를 통해서 네. 차를 살 수 있는 권리를 구입해야 합니다. 일반 시민들이요? 예, 예. 워낙 이제 작은 국토에 이제 차가 많아지면 도저히 이게 감당이 감당이 안 안 되니까. 되니까. 네. 근데 거기서 이렇게 경매를 통해 그 차량 취득 권리증을 구입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차량 취득 권리증 가격이 거의 한 1억 원 가까이 됩니다. 아니 안 그래도 예전에 그 싱가포르의 모델 3를 샀다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그 얘기를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그 1억 정도 되는 차 가격이 거기서 살려면 2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대 비용들 이런 거 따져보면 엄청 비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게 그런 거군요. 거기인데 그분 얘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게 그 친환경차 전기차 같은 경우는 등록세를 45% 감면해 줍니다. 감면해 주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전기차에 대한 그 메리트가 더 생기는 거죠. 네. 이스라엘도 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판매 1위가 현대차인가 기아차인가 막 그런 네, 건데 네. 하여튼 이스라엘도 1등, 2등이 거의 현대차, 기아차 막 네. 이렇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거기서 그 하이브리드 차들 좀 많이 팔리는 게 있고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차가 많이 팔리는 폭스바겐 차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폭스바겐 안 되죠. 독일인데. 독일 네. 나치의 네, 차를 네, 이제 네, 이스라엘 네. 유대인 입장에서는 사기 좀 불편하겠죠. 곁다리 얘기고요. 그 지금 그 글로벌 혁신센터에서 아이오닉 6를 좀 생산해서 현지에 판매를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인프라 구축 같은 거 많이 하면서 좀 싱가포르 쪽에서 좀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사실 싱가포르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저는 좀 요새 유심히 좀 보고 있는 게 글로벌 OEM들의 지역별 전략들이 좀 변화가 있고 여기 경쟁력들이 좀 차별화가 되는 포인트들이 좀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오는 22일에 그 현대차의 인도 법인이 기업 공개를 하게 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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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4조 5천억 정도가 될 거라는데 이게 인도 증시 사상 최대 IPO가 될 거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뭐 할 거냐? 4조 5천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뭐 할 거냐 그랬을 때 대부분 인도 시장에 재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전략 모델 5종 더해서 그 전용 전기차 모델 2030년까지 또 5종 투입해갖고 할 건데 현대차가 지금 2등입니다. 네. 근데 1등이 이제 마루티 스즈키라 그래가지고 인도 네네. 법인이랑 그 일본의 합작 회사거든요. 네. 여기서 재투자해서 강하게 드라이브 걸어서 인도 시장 먹을 수 있냐 없냐. 이거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굉장히 큰 어떤 기로가 될 그러네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관심을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되게 흥미로운 일이었는데 웨이모라고 있습니다. 웨이모, 구글. 구글의 자회사 그 자율주행차 예, 예. 웨이모 있잖아요. 여기가 근데 사실 이제 완전 자율주행은 잘 안 돼가지고 좀 뭐하냐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웨이모는 어떤 자율주행 시스템이고 거기 들어가는 차를 뭘로 쓸 거냐 네. 라고 있었을 때 그게 그 현대차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현대차가 들어가는 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네. 여기에 원래 들어가려고 했던 차가 지커입니다. 중국. 네. 중국의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지커가 웨이모에 네. 자율주행을 달고 돌아다니는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예. 미국 정부에서 중국산 커넥티드카 부품 규제를 강화를 하면서 중국이 빠지고 네. 현대차가 들어가는 모양새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 그림이 이제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본다면 뭐 미국을 비롯해서 이제 뭔가 자율주행이라는 스마트카를 하려 그러는 그런 회사들의
차체 네. 공급을 누가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중국이 빠진 자리를 들어갈 때가 거의 현대차가 꽤 많이 들어갈 수 있다. 네. 라는 것도 좀 새로운 전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지난달에 나온 뉴스긴 한데 GM하고 네. 현대차하고 아예 그렇죠. 모든 기술들을 포괄적으로 전략적 협약을 맺은 부분들이 미국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네. 그리고 현대차 조지아에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라고 전기차 공장 새로 만드는 게 이게 이달 말, 다음 달 초쯤 되면 이제 가동을 시작을 합니다. 네. 네. 그럼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이 좀 어떤 식으로 현대차의 그 미래, 그러니까 이게 기로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네,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지역별 전략들의 변화들이 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서 이거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이제 죽어도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수소차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폭스바겐 그룹 산하의 체코의 그 스코다, 네. 스코다의 그 연료전지 시스템 분야에서는 현대차 거 쓰는 걸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각 지역별로 현대차의 어떤 글로벌 위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네. 부분들이 좀 뉴스가 좀 산발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얘를 묶어서 하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앞으로 5년 후에 현대자동차는 굉장히 다른 모습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은 뭐 굉장히 가성비 좋은 차를 잘 만들어서 미국과 뭐 유럽 등지에 수출하는 모양이 이제 현대자동차의 기본적인 모양이라면 예, 예. 앞으로 뭐 한 5년, 10년 후에는 여러 나라의 현지 생산을 하고 또 거기에 이제 맞춤형으로 잘 만들어내는 혹은 여러 자동차 메이커들과 또 제휴를 통해서 이제 여러 기술들이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에 이제 적용이 되는 뭐 그런 모습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네요. 우리나라 회사니까 약간 희망회로 좀 섞어서 국뽕 좀 양념 네, 좀 치고 네. 이렇게 흑백 요리사처럼 이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내놓으면은 5년 후쯤 되면은 글로벌 탑 2. 또, 폭스바겐 제치고. 네. 어. 저는 이 결정에 대해서는 좀 보류하겠습니다. 보류예요. 요즘 유행어입니다. 이 한성재 셰프. 보류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뉴스 3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우리 권 팀장님은 다음 시간에 오늘 월요일이니까 내일 아침에 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광고 안 하고 가시는 에이. 내가 오셨는데 그렇지? 에이, 아니야. 지금 저도 생각을 잠깐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얼른 박병창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